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간도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던 것과 연결이 되냐면은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평면도형 배웠죠. 평면도형에서 이제 하나의 차원이 더해져 가지고 공간도형을 배우는 것이고, 중학교 때도 공간도형을 어느 정도는 배웠는데 거기서 뭐 약간만 더 추가돼 가지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평면도형이든 공간도형이든 뭐예요? 기하잖아요. 그럼 기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 했죠? 그렇죠. 기하에서는 무조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들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고 할 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을 때 그걸 제대로 구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정의 자체가 뭐였습니까? 직선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하 파트에서는 항상 정의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만의 말뜻을 절대 만들면 안 되고 정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나 이런 부분은 이 단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어이구. 자,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평면에서 위치 관계라는 것들을 해봤어요. 위치 관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냐? 맞죠?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냐? 그 다음에 그 위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평면을 기준으로 참고로, 잘 안 써지네. 참고로 평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평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었습니까? 예,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었죠. 그러면 위치 관계 어떤 거 있어서 평면상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다고 했고, 그렇죠? 평행하다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면에서 또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어떻게 되기도 했었고, 뭐 지금 그린 것 같이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뭐만 추가됐다? 여기서 배우는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하나 뻘쭘한 애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위치 관계랑은 별로 관계가 없죠. 맞습니까? 그냥 뭐 뻘쭘하게 어디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평면의 결정 조건 뭐 간단하게 하고 나서 뒤에 어떤 주체들의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면은 어떻게 우리가 평면을 결정하느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참고로 중학교 때 뭐의 결정 조건 해봤습니까? 예, 직선의 결정 조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도형이 단 하나만 나오나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있었죠? 쌤, 점 하나만 있으면 직선이 결정돼요.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직선을 우리가 유일하게 정해줄 것이냐? 어떻게 직선을 우리가 유일하게 정해줄 거냐면 이렇게 되죠. 점 몇 개면, 두 개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됐죠? 직선의 결정 조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평면상에서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아닌데 우리가 해석 기하로 넘어가면 한 점과 뭐예요? 기울기. 맞습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이 결정된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뭐 요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직선은 두 점이 있어야 맞죠? 두 점이 있어야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야 안 지워져? 어떻게 돼야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 해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1번 어떤 게 있느냐? 점으로 따지면은 점이 몇 개가 있으면 평면이 결정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지금 허공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 손가락으로 딱 받쳐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죠? 맞습니까?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는 평면을 결정짓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손가락 두 개 펼쳐서 한번 봐봐. 거기다가 책을 얹어봐. 그러면 그게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안정이 되지 않죠? 맞습니까? 이 손가락 두 개를 축으로 해가지고 막 책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 맞죠? 그 말은 결정되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근데 만약에 손가락 세 개를 펼쳐봐. 손가락 세 개를 펼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책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책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게 바로 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 방금 설명해 줬네요. 점이 몇 개가 있으면 된다? 점이 몇 개가 있으면 된다? 네, 점이 세 개가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점 세 개가 있는데 그 점이 만약에 일직선 위에 있는 점 세 개다 하면은 안 되겠죠. 왜? 일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는 점 2개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점 3개인데 어떤 점 3개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점으로 우리가 평면을 결정시켜 봤고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점이랑 직선을 가지고 어떻게 평면을 결정 지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역시나 아까 했듯이 뭐 손가락으로 대신해보고 그 다음에 직선은 연필 같은 걸로 한번 대신을 해봐. 일단 쌤이 점을 한 개를 딱 정해줄게. 점이 한 개가 있어. 그럼 허공에 손가락 하나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이 세 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옆에 연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연필이 여기 손가락 있고 손가락 끝이에요. 이게 연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책을 한번 얹어봐. 안정적으로 올라갑니까? 네,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 하나랑 직선 한 개가 있으면 어떻다? 평면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고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다시 한번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연결시켜 보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직선 한 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직선 한 개는 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 몇 개가 점 두 개가 직선 하나를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점 두 개가 직선 하나를 결정짓는다 했으니까 점 두 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점으로만 해봤고 점과 직선을 이용해서도 해봤고 그러면은 뭐만 가지고도 한번 해볼 차례입니까? 그렇죠. 직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면을 한번 결정 지어 볼 거예요. 그럼 뭐 직선만 가지고도 평면이 결정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생각해봐. 만약에 직선이 한 개라 치면 평면이 결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선이 한 개라 치면 직선이 하나밖에 없어. 허공에 연필 하나 딱 띄워놓고 거기다가 책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럼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직선이 두 개라고 해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놔둬야 되냐면 얘랑 만약에 내가 평행하게 놔뒀어. 맞습니까? 허공에다가 연필 두 개를 나란하게 놔두고 그 위에다가 책을 얹은다 생각해보라고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 맞죠? 그러면은 직선 두 개는
직선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떤 직선이냐? 아, 평행한. 맞죠? 평행한 직선 두 개는 평면을 결정 짓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 두 개 중에서 또 어떤 직선 두 개는 평면을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냐면, 한번 해봐. 생각해 보시고.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직선이 있는데 얘들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연필 두 개를 엇갈려 놨는데 연필의 부피는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께는. 맞죠? 그럼 이 X자 위에다가 책을 얹은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떤 직선 두 개? 평행한 직선 두 개는 평면을 결정짓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 두 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두 개는 또 평면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쌤, 그냥 직선 두 개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선 두 개면 항상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게 어디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직선 두 개는 무조건 그 위에 평면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방금, 아까 평행한 두 개랑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를 예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개라고 합시다. 지금 얘랑 얘가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나 얹어다 생각해봐.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정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면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요 위에다가 평면을 하나 딱 올린다 생각해봐요.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된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직선이 두 개면 무조건 평면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쌤이 안 되는 거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색깔이 안 선명하네. 색깔이 안 선명하네. 괜찮나? 하자 그냥. 이런 거랑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있다 칩시다. 이 보라색, 이 두 개의 보라색을 포함하는 평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막 꼬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 두 개는 무조건 다 돼. 공간에서 직선 두 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들은 바로 평면을 결정 짓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이거 뭐지 싶다고요. 사실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금방 얘랑 얘 있잖아요. 맞죠? 얘랑 얘는 뭔가 좀 관계가 이상하네.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이름 배웠죠. 맞습니까? 이거는 평행한 것도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지? 중학교 때 배웠던 뭡니까? 이걸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이런 다시 뭐라고요?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럼 꼬인 위치의 정의는 뭐냐? 공간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었고 우리 지금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설명 안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잘 이해했죠? 그다음에 위치 관계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위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도형에서 공간 도형에서 어떤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 누구랑 누구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공간의 도형 뭐 있어요? 직선 있죠. 맞습니까? 또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첫째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생각해봐. 허공에 지금 너가 샤프나 펜 두 개 들고 막 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갖다 대보면 이렇게 갖다 댈 수 있죠. 맞습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행할 수 있어요. 맞죠? 평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공에서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요까지는 재밌는 게
요까지는 어디에서도 존재했던 거다. 어디에서도? 평면에서도. 약간 이건 피 색깔이네. 평면에서도 이런 위치 관계는 존재했죠. 맞습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꼬인 위치죠. 꼬인 위치. 아까 봤던. 맞습니까?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시 뭐 직육면체가 있다 치면 공간상에서는 얘랑 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 그래서 우리는 꼬인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인위치는 특이한 게 어디에서만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우리가 금방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했으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에 관계했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과 직선 사이에 관계 말고 또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있을까? 누구와 누구가 있을까? 직선했고 아까도 맞지? 평면에 결정 조건 할 때 직선이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평면도 있었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직선과 평면의 아이고 색깔이 안 예쁘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또 허공에다가 막 갖다 대봐. 그러면은 평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책쯤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직선이 샤프라 생각하면 올려 놓을 수 있죠. 맞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가상의 공간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뭐죠? 이거는 뭐 어때 그러면 포함된다 그러면 되고 맞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어떻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다 연필을 살짝 띄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하기로 합니다.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해요. 쌤, 저는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엄청 우겨요. 쌤, 전 봤다니까요. 막 그런다고.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쌤, 제가요, 이렇게 노트를 딱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어, 연필을 갖다가 요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쌤, 이건 얘랑 얘가 평행하지도 않고, 포함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면 따지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원래 점이 되는 것 자체가 직선이나 평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무한한 개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뻗어가는 게 직선이죠. 끝이 있으면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잖아. 맞죠? 평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책을 들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끝이 있겠지만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위치 관계는 실제로는 이 직선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를 따질 차례냐? 생각해봐. 직선과 직선 했고, 직선과 평면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 해볼 차례겠어? 그쵸?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해볼 차례가 되겠어요. 직선 지우고, 맞죠?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러면 또 허공에다가 노트 두 개 딱 들어봐. 첫째,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딱 들고 있을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평행하다. 맞죠? 두 평면이 평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생각하면 책을 펼친 걸 생각하면 되겠지. 두 평면이 하나는 뭐 요렇게 그려지고, 하나 요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려, 맞지? 뭔가 좀 이상한데. 책을 펼쳤다 생각해보라고. 맞죠? 책을 펼쳤다 생각하면 두 평면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어? 만날 수가 있잖아. 맞죠? 다시 도전. 어떻게 그려야 만나는 것처럼 생겼지? 두 평면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 요렇게 해가지고, 한 놈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대충 입체감 느껴져요? 요렇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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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여기 두 평면이 어떻다?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평면이 만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두 평면이 만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요거 보이죠? 맞습니까? 이거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우리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뭐라 해요? 교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면과 면이 생겨서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평행하다랑 만난다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평행하다랑 만난다 밖에 없고, 다른 거 생각해 보라고. 그럼 우리 학생들 또 뭐 어떤 질문 많이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쌤, 평면이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요. 자 한번 해보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막 그림 난리 나네.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두 개가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맞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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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치면,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들이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쌤, 이 평면이 있잖아요. 좋아. 이 평면이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 쌤, 이 평면이 있잖아요. 좋아. 이 평면이 있어. 예? 근데 이 평면은 둘은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면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쭉 뻗어나가고 얘도 쭉 뻗어나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선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태클 걸 수 없습니다. 공간에서는 두 평면이 평행하거나 만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